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전부터 이렇게 또 변동성이 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파락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파락 타점은 올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하방으로 아직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일일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아직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나온 내용은 결국에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금리 인하가 0.5포인트 이 B컷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B컷이 결정이 되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이 더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B컷을 결정을 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분명 무엇인가 어딘가 경제가 고장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B컷을 결정했다라고 현재 인식을 하고, 어제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 과매도 구간이죠. 이 과매도 구간을 현재 22포인트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포인트. 자, 이거를 보면요. 현재 22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2022년도 10월경 그리고 현재 2022년도 7월경에 22포인트 이하로 거의 19포인트까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승 시그널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 저점을 찍을 때 19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내려가는데,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저희는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총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시그널이 거의 80% 넘는 확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이 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볼게요. 여기에 대한 고점이 살짝 높아졌었지만 이 과매수 지역에 대한 현재 지표는 내려가거나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가격 상승은 있었지만 이 지표에 대한 과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지표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지표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추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018년도부터 기록을 했었던 이 추세 라인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깬 적이 없는데 지금 딱 이 추세 라인까지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자, 저는 이게 제가 볼게요. 이때입니다. 이때 코로나 때 상승 추세를 이렇게 타면서 올라갈 때, 이때 누가 따라붙었어요? 개인 투자자 분들의 매수세가 따라붙다가 한번 경제 위기나 이런 물가가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털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고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연봉을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연봉을 볼 때 이 10년선을 삼성전자가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밑구간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이 가격대가 대략 한 57,000원, 58,000원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 줄지 안 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마 세력들이나 이 큰 손들은 이 자리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도 물론 이런 자리들을 다 알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이 윗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수 사인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을 때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내려간 6만 1,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 지금 이따 하락은 우리가 예상이 되었었고 새벽 시장 비컷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이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파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응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단기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또 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단가가 여기에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저점 구간을 딛고 이런 단기 상승이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 단기적으로 또다시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게 바로 뭡니까? 현금화를 해야 된다. 현금화. 우리가 오늘 급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에 집착을 해서 보기보다 이 저점을 다시 잡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 현금화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꼭 생각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현금화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일단 오늘 미국 연준에서 어제 새벽 3시죠. 딱 지금 한 6시간 전쯤에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비컷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황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박프로와 이 타점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 나도 지금 타점에 대해서 앞으로 단기 고점과 그리고 이런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사인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빠르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저에게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 저와 끌고 가시면 되겠고, 제가 그러면 시황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인하를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0.5포인트에 대한 비컷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내 추가적인 인하를 암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이게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주가가 내려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치솟은 물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에 4년 반 만에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뭐겠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0.5포인트에 대한 인하가 나오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더 심화되어 가겠구나.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딘가 좀 삐그덕대니까 이렇게 비컷이라는 결정까지 했구나 라는 심리가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단기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단기 상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금화를 해 나가는 이 전략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매수와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판단하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우리가 수익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컷에도 경기 둔화 우려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왜 또 이렇게 하락을 할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2000년도에도 6.5포인트에서
이렇게 2004년도 1.25포인트로 4년간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0.25%까지 2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었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락이 나오기 전에 분명 어느 정도의 단기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서 단기 상승으로 개인들의 물량 또 따라 붙게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의 하락이 나타내면서 주가는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의 하락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연봉에 대한 10년 선을 절대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깨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 IMF 때와 비슷한 정말 그런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면 이 구간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 이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거죠. 기회. 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이 물론 공포스럽고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공포스럽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 공포를 기회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이 피날레에 대한 이 저점은 한 번 더 좀 거래량이 튀어나와주는 하락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눌림목자리에 대한 신호 눌림목자리에 대한 앞으로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결국에 돈을 버는 건 시황적인 부분을 좀 잘 판단해 나가면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원래 지수가 하락을 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하락이 나오다 보면은 좋은 기사를 내질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가 뭐 3분기, 4분기 이 영업이나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는 어느 정도 실망에 대한 하향, 주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현재 기대하는 것보다 덜 나온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과도하게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이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더 과도하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어가고 이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반등 이후에 이 고점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이 현금화를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지수 하락에 의한 저점을 또다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가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에서는 절대 놓치지 말고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오는 장들이 지속이 되어 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B컷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저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어 갈 텐데 이때 또 반대로 수혜를 받는 이 성장주 중심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상승 시그널이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곧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이런 자리들의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정말 재밌는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국 타점이라는 걸 잘 잡아 나가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 이런 타점을 잘 잡아 나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이 재밌어질 겁니다. 결국에 수익을 봐야 주식이 재밌어지는 건데 이렇게 또 물려가지고 이게 계속 하락만 하다 보면은 이게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기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직은 절대로 공포 심리에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계속 추적되는 관찰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절대적으로 우리는 수익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장 마감 후에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장 마감 어느 정도 분석에 대한 시황 분석에 대한 브리핑까지 해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브리핑까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스입니다.